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큰며느리는 이번 주도 반찬을 해왔더라. 딱 이 말 한마디였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죠.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들까지. 식탁은 북적이고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큰며느리가 그날도 반찬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깨씹 김치까지. 솜씨가 정말 좋아요. 어디 가서 배웠나 싶을 정도로 간도 딱 맞고 깔끔하게 담아내는 솜씨도 일품이죠.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이번 주도 반찬을 해왔더라. 정말 손맛이 좋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이렇게 살뜰하다는 걸요. 반찬 맛도 정말 좋았고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했나 싶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주말마다 들르잖아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어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고 아들들은 서로 눈치만 보더군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또 비교를 했구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 며느리를 칭찬하면서 다른 며느리를 상처 입혔구나.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어요. 작은아들 가족이 먼저 일어서서 집에 가겠다고 했고 저는 그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자꾸 이러는 걸까? 두 며느리 다 나름대로 잘하는데 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걸까? 사실 두 며느리는 정말 다른 스타일이에요. 큰 며느리는 꼼꼼하고 차분해요. 뭐든 계획적으로 하고 살림도 야무지게 꾸려가죠. 반찬 만드는 것도, 집안 정리하는 것도, 아이들 교육도 다 철저하게 챙깁니다. 반면에 작은 며느리는 밝고 활발해요. 말도 많고 웃음도 많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요. 손주들과도 잘 놀아주고 저한테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야기해요. 둘 다 좋아요. 정말이에요.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챙겨주고 우리 아들들을 잘 뒷받침해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자꾸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나를 생각해주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입 밖으로 내버려요. 큰 며느리는 이렇게 잘해. 작은 며느리는 저렇게 해. 칭찬인 것 같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로 들릴 수밖에 없는 말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제는 제가 괜히 민망하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해요. 그 말에 더 미안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도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는 것 때문에 동서 관계가 어색해진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그날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동안 제가 무심코 해온 말들이 두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왔다는 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조심스러워졌어요. 말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이 누구를 불편하게 할까? 혹시 또 비교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이미 늦었는지
분위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작은 며느리는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하루가 멀다고 카톡으로 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그런 게 확 줄었어요. 주말에 오긴 오는데 예전처럼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고 말수도 줄어든 것 같고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먼저 작은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바쁘지? 얼굴 보기 힘드네.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늘 주말마다 뵙잖아요. 그 말투가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밝게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뭔가 선을 긋는 것 같았달까요? 반대로 큰 며느리는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반찬을 가져와도 이게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고 제가 칭찬하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동서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죠. 저는 둘 사이에 이런 미묘한 긴장감이 너무 괴로웠어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명절 준비를 둘이 함께 했거든요. 큰 며느리는 전을 부치고 작은 며느리는 나물을 무치고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즐겁게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우리 집에서 명절 준비 다 할게요. 엄마는 편하게 계세요. 좋은 말이잖아요. 아들이 효도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이것도 제 탓인가 싶어서요. 며칠 후에 작은 며느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이번 명절은 형님 댁에서 다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겨우 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던지 글자 하나하나에서 서운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냥 편하게 오면 돼. 이렇게 쓸까 했다가 지우고 작은 며느리도 뭐 해줄 거 있으면 해줘. 이렇게 쓸까 했다가 또 지우고 결국 둘 다 고마워. 편하게 오면 돼라고 보냈는데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여보, 내가 며느리들한테 잘못한 것 같아. 자꾸 비교를 하게 돼서.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심해야지. 며느리들도 사람인데 비교당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누가 더 나를 챙겨주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둘이면 어쩔 수 없어. 자꾸 비교하게 돼. 나도 그래. 한 명 칭찬하면 다른 애 삐진 얼굴 보게 되더라. 그렇다고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도 괜찮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두 며느리 다 소중하고 둘 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꾸 그들 사이에 금을 가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며느리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시간이 좀 있다면서 저랑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했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차를 내왔는데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요즘 동생이 제가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너무 애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큰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제가 반찬 자주 해드리고 명절 준비도 많이 하니까 동생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무심코 한 칭찬이 큰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작은 며느리에게는 상처가 됐다는 걸요. 그리고 두 며느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겨버렸다는 걸요. 큰며느리와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제 반찬 칭찬하실 때마다 동생 눈치가 보여요. 마치 제가 잘 보이려고 일부러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요. 큰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친정 어머니는 멀리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제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었는데 그게 오히려 동생한테는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큰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 마음은 정말 고맙게 받아. 그런데 내가 표현을 잘못했나 봐. 큰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상황이 어려운 거죠. 동생도 나름대로 어머니를 챙겨드리는데 제가 눈에 더 띄는 방식으로 하니까 동생이 서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날 큰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작은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시간 있을 때 한번 나와서 밥 먹을래? 둘이서. 작은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밥부터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고 조금 먹다가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상처 준 것 같아. 미안해. 작은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는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자꾸 비교를 했어. 큰며느리는 이렇게 잘한다. 저렇게 잘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너는 소외시킨 것 같아.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렸을 거야. 작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속상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어머니 생각하고 주말마다 뵈러 오잖아요. 그런데 형님이 반찬 하나 가져오면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는 것 같아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작은 며느리도 나름대로 저를 챙겨주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야, 내가 정말 미안해. 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 반찬만 잘하는 게 효도가 아니잖아. 너는 와서 나랑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그게 나한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작은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요, 반찬을 잘 못해요. 솜씨가 없어요. 그래서 형님처럼 못하는 게 늘 미안했어요. 대신 자주 뵈러 오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어머니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두 며느리 모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칭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못 봤던 거예요. 며느리야, 앞으로는 내가 조심할게.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 잘한다는 표현도 이상하네. 넌 그냥 소중한 우리 가족이야. 작은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큰 며느리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작은 며느리랑 밥 먹고 왔어. 우리 셋이 다음엔 같이 밥 먹자. 어머니가 살게. 큰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좋아요, 어머니. 저도 동생이랑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는 시작됐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정말 조심했어요. 말을 하기 전에 꼭 한 번 더 생각하고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돌아보고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두 며느리를 다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이번 명절은 우리 셋이서 같이 준비하자. 큰 며느리는 전을 잘 부치니까 전 담당, 작은 며느리는 나물 무치는 거 도와줘. 나는 국이랑 찜 만들게. 두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웃었어요. 네, 어머니. 명절 준비하는 날 주방은 북적였어요. 큰 며느리는 정말 전을 예술작품처럼 부쳤고 작은 며느리는 나무를 맛깔나게 무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하고요. 중간중간 제가 이 전 정말 예쁘다 하면 바로 작은 며느리가 무친 나물도 정말 맛있네라고 덧붙였어요. 누구 하나만 칭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작은 며느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달라지신 거 알아요. 저희 둘 다 챙겨주시려고 애쓰시는 거.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지 뭐. 큰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이해 못한 것도 있어요. 어머니도 처음 시어머니 노릇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처음 며느리 노릇하는 거고. 그 말에 우리 셋 다 웃음이 터졌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요. 시어머니 노릇도, 며느리 노릇도, 동서 노릇도 다 처음이니까 서툴 수밖에 없는 거죠. 명절 당일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올해는 특히 더 맛있는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들이 다 해줬지. 나는 거들기만 했어. 그리고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덧붙였습니다. 둘 다 정말 고마워.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한테 술잔을 건넸어요. 형님, 그동안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저도 형님처럼 살림 잘하고 싶은데 아직 배울 게 많아서. 큰 며느리가 받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동생은 동생대로 잘하는 게 있잖아. 나는 동생처럼 밝고 활발하지 못해서 부러워.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잘 됐네, 여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쉽지는 않아요. 가끔은 또 실수해요. 누군가를 칭찬하다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말을 하고 나서 또 잘못했나 싶어서 불안해지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적어도 이제는 제가 실수했다는 걸 알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니까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새로운 반찬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또 형님 편 드시네요. 예전 같았으면 어색해졌을 상황인데 이제는 다들 웃어요. 제가 아니야. 너네 집 김치도 맛있어라고 하면 큰 며느리도 맞아. 동생네 김치 진짜 맛있어요라고 거들고. 이렇게 농담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도 가끔은 실수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큰 며느리가 감기 걸렸다고 약을 사다 드렸는데 작은 며느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큰 며느리 생각이 나서 산 건데 나중에 작은 며느리가 알게 됐더라고요. 작은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형님 감기 걸렸어요? 저는 몰랐네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바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했네. 다음에는 이런 일 있으면 너한테도 꼭 알릴게. 예전 같았으면 내가 왜 일일이 다 알려야 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오해가 된다는 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비교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솔직한 고백입니다. 가끔은 속으로 생각해요. 오늘은 큰 며느리가 왔네. 작은 며느리는 안 왔네. 이번 주는 작은 며느리가 더 자주 전화했네.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올라요. 나이 든 어머니들의 고질병인가 봐요. 아니, 어쩌면 사람의 본성인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더 챙겨주나, 누가 나를 더 사랑하나, 그런 걸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외로움이 커지고 의지할 곳이 자식들밖에 없다고 느껴지니까 자꾸 그들의 관심을 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만해. 둘 다 자기 방식대로 날 사랑하고 있어. 비교하지 마. 쉽지 않아요. 정말로요. 때로는 한쪽이 더 많이 챙겨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역시 이 애가 더 효성스러워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어요. 그럴 때면 저는 의도적으로 다른 며느리를 떠올려요. 그 며느리가 해준 것들, 보여준 마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균형이 잡혀요. 아, 이 애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의 시어머니들이라 자연스럽게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죠. 한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큰며느리는 정말 효자야. 명절마다 음식 다 해오고 반찬도 자주 갖다 주고. 다른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난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안 해줘서 서운해. 그 말을 듣는데 예전에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누가 더 잘해주나, 누가 더 챙겨주나, 그것만 보고 판단했으니까요. 저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그 며느리는 다른 방식으로 잘해주는 거 아냐? 반찬은 안 해줘도 자주 전화한다든지, 말동무가 되어준다든지. 친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그렇긴 한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효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식, 돈, 선물처럼 형태가 있는 것들이요. 하지만 진짜 효도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관심, 대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다 효도예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큰 며느리가 해주는 반찬도 고맙고, 작은 며느리가 해주는 수다도 고마워요. 둘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노력해요. 누군가 저를 챙겨주면 일단 감사해요. 그리고 입 밖으로 꺼낼 때는 조심해요. 고맙다는 말은 하되, 너는 이렇게 잘해준다는 식의 비교는 피하려고요. 또 의도적으로 둘 다에게 똑같이 연락하려고 해요. 한 명한테 전화하면 다음엔 다른 한 명한테도 전화하는 거죠. 작은 거지만 이런 노력이 균형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두 며느리한테 각각 선물을 했어요. 똑같은 건 아니고 각자 좋아할 만한 걸로요. 큰 며느리한테는 주방용품을, 작은 며느리한테는 화장품을 샀죠. 둘 다 좋아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한 명한테만 사주고 나중에 다른 며느리가 알게 돼서 서운해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조심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며느리들이 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신경 쓰시는 거 알아요. 저희 둘 다 균형 맞춰주시려고 애쓰시는 거. 그 말에 제가 눈치챘어? 라고 했더니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당연히 알죠. 어머니가 얼마나 조심하시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제 노력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요. 사실 시어머니 노릇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아들들은 제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다룰 수 있는데 며느리들은 다른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걸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제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왜 저렇게 할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참아요. 그리고 생각해요. 내 방식이 정답은 아니야. 저 사람에게는 저게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며느리들도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걸 알아요. 제가 가끔 옛날 방식을 고집할 때도,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할 때도, 제가 잔소리할 때도 그들은 참고 들어줘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예요. 제가 살아온 시대와 며느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죠. 당연히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바로 조용히 있는 게 효도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든 말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이것도 조언하고 저것도 충고하고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걸요. 며느리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괜히 끼어들어서 기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들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말을 아껴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마음속에 담아둬요. 그게 더 평화로워요. 제 마음도 며느리들 마음도요. 물론 가끔은 답답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요. 하지만 참아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또 하나는 며느리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예전에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며느리라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며느리들도 그냥 사람이라는 걸요.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이해하려고 해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다녀오느라 늦은 거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안 했더니 작은 며느리가 더 미안해하면서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도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래도 미리 연락은 해야지. 하지만 이제는 그냥 괜찮아. 아이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쌓여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큰 사건이 있어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배려와 이해가 조금씩 관계를 개선시키는 거죠. 요즘 저는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두 며느리와의 관계도, 며느리들끼리의 관계도요. 지난 주말에는 우리 셋이서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는 농담도 주고받으면서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실수할 거예요. 또 비교하고, 또 잘못 말하고, 또 서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수하면 사과하면 되고, 잘못하면 고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노력하는 거예요. 더 나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더 나은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들을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제 기준에 맞춰야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요. 그들도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고 아내예요. 저처럼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며느리들이 올 때마다 생각해요. 오늘은 뭘 잘못 말할까가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르려. 그리고 혹시라도 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받은 며느리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 서툰 시어머니를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줘서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나요? 시어머니 입장이든 며느리 입장이든 모두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완벽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밖에는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방식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